안녕하세요, 이임님들. 오늘은 마미임의 워크북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육아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이를 기르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직후 독립이 불가능한 존재로 태어난 아이들은 보살핌이 필요하죠. 그래서 양육자, 주 양육자로서 엄마의 돌봄을 필수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하여서 그리고 가족을 통하여서 이 아이는 독립할 수 있는 성장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육아의 과정이라고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개념은요, 나를 기르다입니다. 여기서 나를 기르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성장 그리고 개발이라고도 의미가 상통한다 보겠습니다. 한 세대 먼저 태어난 양육자로서 특히 우리 이웃님들은 대부분 어머니들이실 텐데요. 엄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매 순간이 바로 첫 번째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기름과 동시에 엄마도 성장을 해가는 그 첫 시간들을 함께하는 그 여정을 육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주체인 엄마 자신도 성장을 하는 것을 의식하고 엄마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동반되면 건강한 육아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성장함과 동시에 엄마도 성장을 하고 아이가 장성하였을 때 엄마도 그만큼 한 세대를 더 발달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그 미래를 함께 그려보신다면 지금의 육아기보다 힘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테마는 엄마의 30년 전, 30년 전의 나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 세대 전에 저는 어린 딸로 가정에 태어났어요. 저를 낳으신 어머니께서 보살피고 길러주신 덕분에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주로 저는 양육자였던 엄마 그리고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을 알게 되었고 또 제가 경험했던 여러 과정들마다 선생님, 지인, 이웃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수동적인 과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 자신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는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최소 30살 정도의 30대 성인이 되고 보니 제가 그동안 저라고 생각했던 부분과 실제 나가 과연 어느 정도 비슷한지 혹 얼마나 다른지를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왔던 키워드가 마음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저의 출생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부모님과의 유대감, 성장하면서 경험하였던 이 세상과의 접촉점들, 그 경험들이 주었던 것으로 제 의식과 무의식 속에 감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존에 대하여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호불호는 어떠한 걸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원하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얼만큼 나답게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회적인 나, 그리고 가족의 관계 속에서의 나가 주된 자아상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발견한 나, myself,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30년 동안 살아온 나의 인생을 통해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자상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태어났을 때 통통한 체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키도 제법 큰 편이었고 그에 못지않게 체격도 제법 체중이 나가는 그런 신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곧 몇 개월 후에 장염을 앓게 되면서 체중이 쏙 빠지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좀 허약해진 그런 건강 상태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영향이었는지 그 이후로 청소년기까지 저는 줄곧 굉장히 날씬한 마른 체격을 가진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어떤 특정한 질병이나 잔병은 거의 겪지 않고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부색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밝은 편이었었고요. 성향은 조금은 얌전한 듯한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저의 이미지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형성된 저의 자아상을 한 겹 입고 저는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를 지나면서 30대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자의식이 성숙하기 시작했던 청소년기 어느 무렵부터는 스스로 저를 정립시키고 그리고 저의 앞날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도 했죠. 그렇게 겉으로 나이로의 숫자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제가 느끼는 내면의 어느 영역은 뭔가 아직은 미지의 세계, 미지의 공간인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좀 채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마음 공부였어요. 상담이라는 기제를 통하여서 1대1, 또 그룹,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상담이라는 것에 친숙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것이 좀 편안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소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보기도 하고 또 제가 내담자가 되기도 하고 또 피어 상담으로 서로 간에 그런 역동을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관찰의 시간들도 가지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30이 된 이후의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역량 그리고 내가 가졌던 꿈, 계획을 한번 용기 내어서 실행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젊었으니까요. 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의 성인기에 자주적인 선택을 하는 경험을 일부 하였고요. 이제 또한 선택에 의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또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을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엄마로서, 성인으로서 부모가 된 입장에서 다른 아이를 돌보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가치를 존중하고 아이가 자유롭게 성장하는 것을 어찌 보면 첫 번째 가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린 이 아이가 스스로의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 이르도록 그 시간까지는 엄마가 많은 개입을 하게 되죠. 저는 이 아이가 저와는 분명 다른 점을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 공통점은 아주 일부이고 대부분의 다른 점을 가진 아이를 이 아이답게 성장하도록 하고 싶은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반응에 대하여서 민감도를 가지고 또 좋은 것에 대한 선택으로 아이와 대화하고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착오의 공통된 점을 하나 발견하였는데요. 바로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와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옷을 입히게 되죠. 기본적으로 외출에 적합한 옷을 선택하여서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뭔가 갈아입고 또 다시 탈의하는 이런 과정들이 뭔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거나 또 몸의 자세가 옷을 입혀주고 또 다시 바꿔주고 하기에 좀 편안하지는 않은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조심스럽게 아이와 외출 채비를 하던 엄마가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은 이런 이유로 필요한 것이라서 챙기게 되고 또 때와 장소에 맞추어 혹은 비상시를 대비하여서 엄마는 외출의 준비에 이러한 부분들을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이에게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때 엄마도 뭔가 감정적으로 편하지가 않고 그리고 신체적인 에너지가 계속 소진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경과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면 엄마에게 좀 어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와 외출을 하고자 했던 그 본연의 목적, 산책을 하면서 맑은 공기와 바깥 자연을 보는 좋은 자극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고자 했고 또 건강한 광합성 작용도 하려고 했던 이 목적과 좀 멀어진 감정 상태를 보게 됩니다. 엄마는 지치고 지친 엄마의 행동이 아이에게도 편안하지는 않은 그런 경험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엄마가 자신의 어떤 목적과 또 하고자 했던 계획이 나 혼자만의 판단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의 감정과 그의 호불호의 의지 표현과 그리고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벗어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 그때 오는 이 해결하고자 하는 대처 능력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